그러니까 일단 현재 그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그 지방 뭐 부동산 대책이건 뭐건 그러니까 네. 세련되지 못했다. 그리고 뭔가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치를 취해도 상승하고 이런 일들이 네. 발생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일단 뭐 그건 뭐 끝난 일이니까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상태. 네. 이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다주택자들이 내는 양도세 이게 너무나 과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놓지 않고 그냥 그 종부세를 그냥 계속 부담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들이 상당히 고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한 20-30% 정도는 팔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그러면 뭐 한 70-80%는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증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할 수가 있네. 증여를 통해서 이제 회피. 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상당 부분 알짜가 많아서 이거를 그렇게 중과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팔기 아까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세금도 많이 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증여를 하려는 이런 또 성향들도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양도세 내는 것보다 양도세를 낼 금액을 가지고 종부세를 몇 년치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 팔아서 양도세를 3억 원 이상 낼 거면 이 3억을 가지고 종부세를 내면 한 10년치를 낼 수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테러를 만들어 놓고 매도를 하게 유인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무섭긴 무서운 거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누구도 이거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의 일단 전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죠. 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50% 이상이 나오면 시장은 안정화되는 건가요? 충분히 그 정도의 물량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이 2-3건이었다가 한 10건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상반기에 또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3, 4, 5월 경험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18, 9억짜리 아파트가 한 15억 정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2, 3억 정도 이렇게 한 3억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걸 제가 경험을 했고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이 15억 정도 떨어지면 또 실수요자 1주택자한테는 이 정도면 사도 된다라는 추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이게 정부의 대책은 이제 두 가지 기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놓은 정부의 대책은 엄청 강력한 것이고 분명히 효과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효과의 이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그 양도세에 대한 퇴로만 열어주면 확 쉽게 팔고 넘어갈 텐데 그걸 과세를 크게 하니까 그 세금 내기가 아까워서 팔 수 없다. 팔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상당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건 분명한데 8년이 너무 많고 세금이 듣고 그렇다고 안 팔자니 안 내는 팔자니 세금이 또 내는 세금 넘어서 이제 지금 상당히 고민의 기로에 있는데 그러면 예. 여기에서 고민을 한다는 거는 결국 끝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가 여기서 유화책을 내놔서 자 풀어줄게 빨리 팔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하나는 이미 우리는 한번 기회를 줬었는데 안 판 거잖아. 그러니까 이대로 끝까지 갈 거야 라고 밀어붙이는 게 한 개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 수. 네네네. 이랬을 때 다주택자들이 선택하게 될 거는 그러니까 고민한다는 건 그러니까 정부가 열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랬을 때 망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딱 보니까 이거는 없어 그게. 네. 그러면 딱 내놓는 비율이 확 올라가진 않을까요? 일단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제 완강하게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지금 그런 거죠. 고수하는 거죠, 지금. 네, 내년 5월 말까지 중과세 유예를 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이미 그걸 확정한 상태에서 쭉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주장을 하다가 뭐 이미 어려울 거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자꾸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매물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사실은 뭐 6, 7월부터 끊임없이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6월달 끝나면서부터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다주택자는 이제 역시 테러를 고민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매각을 할 것이고 양도 차익이 없는 거 위주로는 매도를 할 겁니다.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거. 예, 부담이, 그러니까 양도세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선에서는 과감하게 매도를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부분 다주택자가 알짜 두 개 크고 좋은 걸 가지고 있을 경우는 1차적으로는 증여를 통해서 좀 분산하려는 이런 수요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소유지만 뭐 부모가 거주한다든가 자녀가 거주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를 규정할 때도 사실은 2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넣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마늘 다자라는 이 한자가 이 셋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개념상은 우리가 다자녀라고 할 때도 다자녀는 3명부터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수도 2주택자는 이럴 수 있는 실수요자도 있을 수 있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세율을 10% 차등을 적용하긴 합니다만 10%까지는 양도세에서,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다주택자에 대한 것은 시각을 좀 전환해서 이들을 정확하게 주택시장에 그 매물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구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 방법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선택사항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의 중과세 유예뿐만 아니라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문제, 신도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까지. 이거는 중장기적인 공급, 이 다주택자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이것밖에는 지금 시장의 매물을 회전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시장의 매물을 회전시켜서 가격을 그나마 낮출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재건축 재개발, 3기 신도시 이런 택지, 공공택지, 서울시에서 지정한 이 도심지 내의 그런 유휴 택지를 지정했던 것들을 빨리 조기에 물량을 늘려서 확대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병행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주면 이제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현재 네. 일어난 현재의 상황의 수만 가지고 네. 시장을 그 뭐라 그럴까, 정확한 현실 감각 이걸 네. 좀 가지고 싶어서 이제 네. 드리는 네.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정부의 이런 그 다주택자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율을 확 올린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가 시장에 얼만큼의 변수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20-30%밖에는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환이고요. 우리 네, 위원님 네, 말씀이시고, 네. 네. 정부는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나요? 정부는 당연히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는 2주택자는 10에서 20%로, 3주택자는 20에서 30%더 올릴 테니까 내년 이후에는 6월 1일 이후에는 아예 그 더 중과세가 강화되니까 그 전에 팔 것으로 기대를 하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예. 정도의 비율을 기대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내놓을 것이다. 글쎄요, 그건 제가 정부 그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건 없나요? 그까지 발표하진 않죠. 그냥 다만 다주택자들이 물가액 내놓을 거야, 이런 정도만. 정부도 이제 이 정도 강하게 정책을 하니까 내년도에 10%씩 더 올릴 터이니 이제 팔으라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거기서 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어느 정도 팔 거다라고 예측해서 내놓을 수 없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어떻게 계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정부도 그러면은 이 과중한 이 부동산세 이것 때문에 내놓는 물량, 이것 때문에 시장이 네. 안정이 될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건가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물론 중과세 유예를 하지 않았지만 더 강하게 할 거니까 지금은 10%씩 싸니까 내놔라, 이걸 하고 있는 거고, 뭐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정부 다 하고 있는 거죠.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통해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더 물량을 늘리겠다. 신도시 지정해서 역시 미래의 공급 물량을 확충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제는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저는 그걸 좀 더 정교하게, 조금 더 물량도 강하게, 그리고 시기도 좀 당겨서 이렇게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효과도 있겠네요. 기존의 네. 주택 보유자들이 네. 추가로
이 신규 매수할 마음이 또 사라지게 또 할 수 있겠네요. 보유세가 커지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당연히 대한. 그렇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에서 차단을 하지만 2차적으로는 보유세가 차단하는 거예요. 저 뻔히 이제 사례가 생기는 거죠. 내가 1주택자인데 집이 하나 더 생기면 2주택자가 되면 보유세를 이렇게 많이 내겠구나. 그럼 나는 집을 두 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방 효과도 충분히 이 보유세 강화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다주택자, 뭐 2주택자부터 따지게 되면 다주택자의 비율이 주택 소유 가구 중에 대략 72.3%가 1가구 1주택자예요. 그럼 이제 빼면은 27.7%가 2주택 이상의 그럼 가구. 몇만 가구가 되는 건가요, 그게? 가구는 이제 계산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800만 가구 정도가 되니까 주택 수가 뭐 제가 좀 암산이 잘 안 돼서 상당수가 어쨌든 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뭐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가 다 말씀드린 대로 2주택자가 이제 실수요자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뭐 부모가 산다든가 자녀가 산다 이런 불가피한 이런 경우를 빼고는 이 보유에 대한 부담이 이제 늘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그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정책이 이미 보유하거나 사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정책은 뭐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뒤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계속 궁금한 게 지금은 뭐 긴가민가 이러지만 진짜 내년 5월 지나고 6월 돼서 내는 게 현실화되고 하면은 그때 가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은 다주택자들도 그때 뭐 또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락으로 그러니까 하방으로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의 현상이 아닌가 현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이죠. 그게 이제 세금 측면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과도한 세금을 물리다 보니 이제 이걸 감당이 안 돼서 보유세 감당이 안 돼서 팔아야 되겠다는 수요가 뒤늦게라도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주택자의 물량만 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부족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재된 물량인 거고 재고예요, 재고. 재고를 순환시키는 것 뿐이지 총량을 늘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총량을 늘리는 이 주택수를 늘리는 신규 물량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동안 낡은 주택, 재고 중에서 노후주택,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새 집으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유기적으로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 거인 거죠. 근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기존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막았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난 10년간, 2011년부터 10년간 재개발 구역의 정비구역의 절반 정도가 해제됐어요. 해제됐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2017년 말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한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 단지예요. 그들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한 단지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 전이네 관리처분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왜죠? 계속 물론 뭐 자체적인 조합원 간의 내분, 뭐 소송, 예를 들면 뭐 반포중앙 1단지라든가 신반포 3차 경남 원베일리, 그다음에 신반포 4지구의 메이플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쪽 청담에 보면 청담 3익 아파트, 잠실에 보면 진주, 미성 크로바, 둔촌주공.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뭐 분양가 문제라든가 조합원 간 내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양을 안 한 지가 이들이 벌써 3년째 안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의 과정 때문이 아니라 자체 그 조합원들의 자체적인 내분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건축 심의가 늦어지는 것도 있어요. 잠실 진주나 미성 크로바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그 건축 심의가 이제서야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서야. 그러니 이게 그 입주해봤자 빨리 지어봤자 24년도예요. 자, 근데 더더군다나 문제는 이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들이 입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건축 물량은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을 부담을 해서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워서 거의 이제 스톱을 하고 있는 거죠. 채상성이 없다, 경제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를테면 보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라고 그 한강변 뒤쪽에 22평만 있는 그 단지가 1단지 3주구인데 여기에 지금 그 재건축 부담금이 예고된 게 4억 초반이 지금 예고됐잖아요. 4억 원. 그럼 4억 원을 내고 재건축을 한 후에 완공된 후 최장 10개월 안에 입주하자마자 이 4억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1인당. 가구당. 가구당. 그러면 이 4억을 아니 내가 집 한 채라고 가져가면 집 한 채인데 낡은 주택에 새 아파트를 바뀌었을 뿐인데 4억을 내라고 하니 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감당이 어려운 거죠. 네.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4억을 입주했다고 내라고 하니 이게 이제 사실은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안 하고 이제 잠깐 머뭇거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압구정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런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아직까지 그 서울시에서 확정을 안 시킨 단지들이 있어요. 압구정 일대라든가 여의도로 대표되는 압구정은 1,400가구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국구 재건축 단지가 압구정 일대잖아요. 1에서부터 6개 지구가 있는데 이 1,400가구인데 이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도.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여의도도 마찬가지. 여의도도 한 8,200세대 정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있어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요, 연식이 71년산이에요. 50세예요, 50세. 그래서 이 50년 된 낡은 집에 아직도 재건축이 시작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60세 환갑이나 되면 입주할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체가 돼서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빠르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요? 과감하게 행정적인 지원, 지구단위 계획이면 이걸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개발 계획을 확정하면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지정을 하지 않는 측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서 서울시에 20-30만 가구로 재건축을 동시에 발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띄엄띄엄 뭐 하나하나 이렇게 입주하니까 그 재건축 아파트, 새 아파트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가격만 잔뜩 올라가요. 새 아파트가 나타나면. 근데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게 되면 20-30만 가구가 한꺼번에 서울시에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신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들게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재건축이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내가 서둘러서 살 필요는 굳이 없겠다. 충분히 내가 나중에 새 아파트 들어오고 선택할 수 있겠다. 이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앤드 신도시 물량을 병행해서 물량을 늘리면서 시장에 신호를 줘라.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재건축 한꺼번에 하면 이주 수요 어떻게 하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야 1년 단위로 그 구역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죠. 한날 한시에 똑같이 착공하고 어떻게 이게 돼요? 물리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정부가 현재 내놓은 정책은 아주 강력하긴 한 거네요. 수요 억제책이 이제 강력한 거죠. 수요 억제책으로는. 재건축에서는 초기 안전진단부터 강화가 지금 돼 있고, 이번엔 또 뭐 시군구청장이 관리 인허가 건자인데 이거를 시도지사로 올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안전진단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조합원 취향도 금지에 이번에 이제 수도권 투기 가지고 재건축 2년 거주는 약간 이제 좀 입법이 지금 지연되는 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방금 얘기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완수제, 재건축 부담금 이런 일련의 제도들이 재건축 소유자들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에 서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에서 입주 물량을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체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우리 박 의원님 판단으로는 그 정부가 과도할 정도로 지금 부동산 억제책을 쓴 거는 맞고, 네. 예, 뭐 세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 근데 이제 그거에 못지않은 어떤 그 수요 공급, 그러니까 네.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뭐가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정부가 하겠죠. 근데 그게 좀 비중이 너무 낮다. 근데 정부가 그 정도의 수치를 발표할 때는 정부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아니겠죠? 네. 네. 이런 시장 참여자와 정부와의 그 숫자 간격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우선 이제 시장의 수요는 정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총량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그 수요자들은 같은 물량이 100이 있어도 이게 그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노후된 주택이냐, 난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연립 다세대로 이제 주택수가 충분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전체 주택 용역 중에서 58%고 연립 다세대가 30%예요. 근데 30%에 사는 사람들도 미래 희망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58%는 전국 평균이 63%인데 이거보다도 턱없이 작아요. 이제 이런 불균형인 거죠. 총량은 주택수는 뭐 된다고 할지언정 그 안에서의 그 사항을 보게 되면 선호도가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데 연립 다세대까지 합치면 충분하다라고도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58% 중에서도 노후주택이 서울시의 노후주택이 20년 된 노후주택이 45%고 30년 넘은 주택이 18.7%예요. 무려 30년 된 주택이 거의 19%, 20% 가까이가 30년이 넘은 주택이에요. 그러면 같은 주택 재고라 하더라도 당연히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죠. 사람들의 수요는. 새 아파트가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택이어도 그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워낙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이제 거의 뭐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낡은 주택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집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순환을 시키는 개념에서 이게 접근이 돼야 되는 그런 품질을 제고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정부의 정책,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와 시장 간에 계속 뭐 반복적이잖아요. 이 괴리감이 생기는 게. 그런 거는 어려운가요? 이렇게 만들면서 정부 당국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뭐 공청회 같은 것도 하지만 공청회 같은 그냥 많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 쉽게 우리 박 위원님 같은 전문가들한테 정책을 딱 만들고 자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그래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우리가 뭐 또 해커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안을 얼마나 튼튼한지 보안이 튼튼한지 그 점검하기 위해서 해커를 고용하는 것처럼 별의별 방법을 시장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다양한 방법을 그런 식으로 캐치해서 보완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부동산 잡기 위해서? 근데 일종의 정책 자문 형태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솔직히 자문회의 같은 거 솔직히 의미 없잖아요. 저도 뭐 여러 기관들의 뭐 자문 뭐 위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가봤었는데 뭐 가서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뭐 몇 마디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고 오는 거밖에 있나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 자문을 제가 2003년에 이쪽 그 부동산 전문 상담을 하면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MB 정부, 뭐 박근혜 정부까지 정책 자문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그래서 정부 관련 회의도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고. 물론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잘 안 불러줍니다만. 저 상승한다 그러시니까 자꾸 찍히셨나 보다. 아니 상중론자가 아니고요. 원인을 분석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올라간다라고 집값 올리자는 주의자가 그렇죠. 아니라 알죠.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을 상황을 설명하는 전문가이고요. 저는 상승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격도 거의 버블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걸 어떻게 안착시켜야 된다는데 정책 비중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무조건 뭐 주택가격 올리려는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이제 정책 자문을 저도 숱하게 많이 하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했고 최근 들어서는 한번 이제 뭐 정부 기관에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우연인지 아니면 뭐 제가 그것 때문에 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제가 계속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게 제가 사실 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주장을 제가 최초로 한 전문가이고요. 사실은 지금은 다 모든 사람들이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제가 한 3년 전부터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제 제가 최초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주장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주택청을 설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것이 어떤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부의 시각에 따라서 이게 부침이 있어요. 어떤 정책은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안 되고 제가 외풍에서 자유로운 주택청을 하나 설립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국민을 보고 국민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거니까 국민을 보고 정책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임대 아파트가 됐던 일반 아파트가 됐던 이런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추진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라. 제가 사실은 이 얘기도 그 5월 달에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또 주택정 얘기가 또 여당에서도 나오고 하잖아요. 뭐 제 얘기를 듣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식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끝까지 5년, 10년 중장기 계획을 짜서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가 수급 계획을 탁 해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온 부동산 얘기에 온 신경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부동산은 하나의 일부분일 뿐인 건데 이게 무슨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좌우하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죠. 여기다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그런 나름대로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경제 활성화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자꾸 좀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따로 낼 수 있다면 이 정부 입장에서도 이 위정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주택 정책에서만큼은 제가 사실 이 주장을 10여 년 전부터 했어요. 네. 2005, 6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식의 독립된 주택정책 일괄 전담하는 부서는 꼭 있어서 가야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분명한 건 정부 정책을 시장에 진짜 우리 좀 속된 말로 빠꼬미들 네. 정말 상승을 어떻게든 시켜 보고 싶은 아니면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딱 그 정책을 역으로 딱딱딱 들어가서 어디가 허점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진짜 한번 점검해보고 발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해커 그런 거죠. 근데 말씀하신 일단 뭐 어떤 부분에서 브레인스토밍처럼 해서 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아니요 저는 그런 것도 예. 다 탁상공론이라고 이건 제 사견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해커 대회 같은 거 보면 딱 예. 이거죠. 이거 우리 보안 뚫으면 100억 원 줄게, 10억 원 줄게, 딱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자, 우리 이걸 하는데 이 정책 가지고도 허점을 파고들어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면 얼마, 뭐 예를 들면 네. 그런 보상치, 그러니까 이걸 딱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정부 정책이 워낙 효과를 못 받으니까 답답해서. 저도 뭐 얼마든지 그런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제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뭐 이런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뭔가 좀 더 보완이 되고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데 2003년, 2004년부터 발표된 정책을 지금까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요약을 해가지고 그동안 발표된 정책을 다 제가 물론 이제 제 책으로도 냈어요. 그 정책이 다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을 발표한 거 쭉 일련의 그 정책을 제가 다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이제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뭐 시장 안정에 뭐 많이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건 지금 우리가 그럼 관전 포인트는 이거네요. 어쨌든 지금 당장 답답은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기대 심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영끌이니 뭐니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자꾸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으나 내년 5월 전후 그러니까 진짜 다주택자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은 또 약간 변동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5월 말이니까 만약에 판다고 하면 매물이 언제까지 나와야 되냐면 3월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 3월의 어떤 시장 분위기를 보고 그 앞을 좀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3월에 이제 원래 제가 당초에 이제 예상하기는 12월 지금 이 순간에 12월에 종합부동산 고지서를 받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예고합니다. 이거 오늘 이 고지서 받았으면 이거에 2배 이상이 내년 거다. 그러니까 판단하시라. 팔지 말지.
팔 거냐 보유할 거냐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판단을 되게 합니다. 분들이 나는 그냥 보유할 거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1차 결정을 하게 되고 약간 이제 판단이 늦는 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언제 결정을 하게 되냐면 2, 3월에 결정을 하게 돼요. 2, 3월에. 그래서 5월 말이니까 정작 5월 달에는 거의 이제 끝나는 거에서 별로 없어요. 5월 달에는 이미 다 결정. 왜냐면 한 달 만에 계약하고 잔금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의 이때는 1000명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고 5월 달에는 거의 3, 4월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겠네요.